2024년 간호사 국시 기출문제풀이 핵심 요약입니다. 성인 간호학 70문항입니다. 문제 1. 접촉 피부염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 검사는 정답은 철포 검사입니다. 철포 검사는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을 소량 바른 후 해당 물질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문제 2. 전신 홍발루푸스 환자의 피부 보호를 위한 교육 내용은 정답은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합니다. 전신 홍발루푸스 환자는 자외선 UV에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햇빛 차단은 단순한 피부 보호를 넘어서 질환 악화를 예방합니다. 문제 3. 헤파린 투여 중인 환자의 활성화 부분 드롬보플라스틴 시간이 정상 수치보다 3.5배 증가한 경우 우선적인 사정 자료는 정답은 정막 출혈입니다. APTT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초과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헤파린은 항근고제로 사용되며 과도한 항근고 효과로 인해 출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막 출혈은 헤파린 과다 투여의 징후로 잇몸에서의 출혈, 코피, 위장관 출혈, 뇌 출혈을 일으킵니다. 문제 4. 길에서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정답은 반응 확인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지 또는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보거나 가볍게 어깨를 흔들어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 확인 후 대상자가 의식이 없다면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순입니다. 문제 5. 복강 내출혈이 심한 외상 환자의 24시간 소변량이 250ml 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신장 혈류량 저하입니다. 복강 내 출혈이 심한 경우 체내 혈액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신장으로의 혈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소변 생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24시간 소변량이 255ml라는 것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습니다.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체액 손실은 오히려 말초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혈압을 유지려고 합니다. 혈관 내 체액량이 감소하고 중심 정맥압은 감소합니다. 문제 6. 식사 중 음식이 목에 걸려 숨쉬기 어려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는 정답은 하임리히법을 적용합니다. 하임리히법은 대상자가 아직 의식이 있고 숨을 쉬기 어려워하며 기침이나 말하기가 어려울 때 적용합니다. 대상자의 배와 횡격막 위 부위에 빠르고 강한 압력을 가해 기도 내 이물질을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대상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나 맥박이 없을 때 적용합니다. 기도 폐쇄 상황에서는 대상자의 입을 강제로 열어 이물질을 확인하거나 제거하지 않습니다. 기도 폐쇄 상황에서는 손가락을 대상자의 입에 넣으면 이물질이 더 깊숙이 밀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 7. 전신 마취 후 의식이 완전히 깨지 않은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는 정답은 측과위 회복 자세를 취해 줍니다. 측과위는 기도를 개방하고 호흡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토가 발생했을 경우 기도로 음식물이나 체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여 질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 8. 자가 조절 진통, PCA 장치를 적용 중인 환자가 오심이 있을 때 우선적인 사정 자료는 정답은 약물 투여량입니다. PCA를 통한 진통제는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로 부작용으로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문제 9. 모르핀을 투여받은 환자가 얕고 느린 호흡 양상을 보였을 때 사용하는 약물은 정답은 날록손입니다.
날록소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기량제로 오피오이드 과다 투여로 인한 호흡 억제와 같은 부작용을 빠르게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티바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 주로 불안, 경련, 수면 장애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디곡시는 심장 약물로 주로 심부전 및 부정맥 치료에 사용합니다.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로 통증 완화 및 부정맥 치료에 사용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나 심정지 상황에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문제 10. 빈혈 환자의 만성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정답은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빈혈 환자는 산소 운반 능력 감소 때문에 종종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환자는 피로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빈혈 환자에게 절대 안정을 권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활동 수준 유지는 건강과 웰빙에 중요합니다. 빈혈 환자가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은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인 에너지 증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피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량의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11. 호스피스 병동 암 환자의 호흡곤란 완화를 위한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정답은 침상머리를 올려줍니다. 침상머리를 올리는 것은 횡격막의 압력을 줄여 폐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며 호흡을 보다 편안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습도는 호흡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문제 12. 위식도 역류병 환자의 생활 양식 개선을 위한 교육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환자의 반응은? 정답은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먹지 않겠어요. 1시간 전으로는 여전히 소화 과정이 진행 중일 수 있으며 최소 2-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제 13. 전체 위절 제수를 받은 환자에게 악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정답은 내인자 결핍입니다. 내인자는 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비타민 B5미를 흡수한다. 전체 위절 제수를 받은 환자는 위점막이 제거되어 내인자를 분비할 수 없게 되므로 비타민 B5리의 흡수가 크게 감소하여 악성 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14. 식도 정맥류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토혈 250ml, 1037.3도씨, 맥박은 분당 108회, 호흡은 분당 24회, 혈압은 90에 55, 헤모글로빈은 7.8 gdl, 헤마토크리트는 25%. 정답은 혈관 수축제 투여입니다. 식도 정맥류 출혈은 간경화로 인해 간내압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혈관 수축제는 출혈 부위의 혈관을 수축시켜 추가적인 출혈을 예방합니다. 한다. 구강으로 수분 공급. 식도 정맥류 출혈을 경험한 환자에게 구강으로의 수분 공급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문제 15. 급성 비형간염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간호 중재는? 피로, 식욕 부진, 오심, 구토, 황달, 가려움증, 우상복부 압통. 정답은 수액과 비타민을 정맥 투여합니다. 급성 간염 환자는 종종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액 투여는 탈수를 방지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투여는 간염으로 인해 영양소 흡수가 저하될 수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문제 16. 급성 췌장염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리파제 상승입니다.
리파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로 지방을 분해합니다. 급성 췌장염에서는 췌장의 손상으로 인해 리파제가 혈류로 누출되어 혈중 농도가 상승합니다. 고지혈증 환자는 급성 췌장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췌장 근처의 담관을 압박하면 담관 폐쇄로 인해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에서는 빈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급성 췌장염에서는 췌장의 손상으로 인해 인슐린 생산에 문제가 생겨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 17.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퇴원 시 교육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복통이나 황달이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합니다. 수술 중 간혹 총담관이나 주변 담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즙 누출이 발생하거나 담즙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해 담관 폐쇄가 생기며 복통과 황달을 유발합니다. 조기 발견 시 추가 수술이나 배액관 삽입, 내시경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하거나 담즙 누출이 심하면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 18. 간성뇌병증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저하, 자세 고정 불능, 혈액 암모니아, EVA 이용 뮤지디엘. 정답은 락룰로오스 관장 시행입니다. 락룰로스는 간성뇌병증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로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춥니다. 간성뇌병증 환자에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의 상승은 뇌 기능 장애를 초래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간성뇌병증 환자에게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제한합니다. 문제 19.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검사 결과는? 정답은 당화혈색소 6.0%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입니다. 당뇨병 관리 목표로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케톤체가 소변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가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분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혈당 수치가 매우 높을 때 발생합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공복 혈당 목표는 일반적으로 70에서 130 mgdl 범위입니다. 자기 혈당 측정에서 3mg mgdl은 매우 높은 수치이며 당뇨병이 잘 조절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식후 2시간 혈당 목표는 일반적으로 180 mgdl 이하입니다. 문제 20. 당뇨병 환자의 발관리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발을 매일 따뜻한 물로 씻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감염 예방을 해야 합니다.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톱은 둥글게 깎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깎아 손톱이 피부에 자라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이 트인 신발은 발가락을 보호하지 못하며 상처나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로션을 발라 과도한 수분이 발가락 사이에 남아 있을 경우 곰팡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 22일. 결장 직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정답은 저섬유소 식이와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자입니다. 섬유소는 장 건강을 증진하고 대변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 발암 물질의 접촉 시간을 줄여주며 대변을 부드럽게 하여 대장을 자극하는 것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저섬유소 식이는 결장 직장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결장 직장암의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를 포함하고 있어 결장 직장암의 위험을 낮춥니다. 문제 22. 치핵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합니다. 따뜻한 물로 좌욕하는 것은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변비 예방과 회복을 돕는다. 배변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배변 완화제 사용이 필요합니다. 병이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항문 주변에 압력을 가하고 항문의 정맥을 압박하여 치핵이나 다른 항문 질환의 위험을 증가합니다. 섬유질이 적은 식단은 변비를 유발합니다. 문제 23. 궤양성대장염 환자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환자의 반응은? 정답은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먹어야겠어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 일부는 유당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합니다. 저잔류 식이는 소화가 잘 되고 잔여물이 적은 식품을 포함하며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소화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만성적인 출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철분 보충제를 통한 철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카페인은 소화기계를 자극할 수 있으며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소량씩 자주 식사하는 것은 소화기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입니다. 문제 24.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간호중재가 필요한 혈청 전해질 검사 결과는? 정답은 칼륨 6.2 MEQL입니다. 정상 칼륨 수치는 일반적으로 3.5에서 5번 0입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리듬 장애를 포함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인의 정상치는 2.5에서 4.5입니다. 칼슘의 정상치는 8.5에서 10.2입니다. 성인의 정상 나트륨 수치는 135에서 145입니다. 정상적인 마그네슘 수치는 1.7에서 2.2입니다. 문제 25. 강영화증 환자에게 복수가 관찰될 때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복부둘레를 매번 같은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복부둘레는 매번 같은 위치에서 측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복수의 양 변화를 추적하고 적절한 간호 및 의료적 중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과 위는 복부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뇨제 용량을 조정하여 복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이뇨제 용량을 줄이는 것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나트륨 식단은 체내의 물을 유지시켜 복수를 악화시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체내 수분 유지를 증가시켜 복수 및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문제 26. 방광의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예상되는 사정자료는? 정답은 혈뇨입니다. 방광의상은 방광이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방광 내부의 손상 부위로부터 혈액이 소변과 섞여 나오게 됩니다. 방광의상이 있을 경우 소변을 자주 보려는 충동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토혈은 위장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 27. 경요도 전립샘절 제술을 받은 환자가 방광 세척 중에 하복부 평안과 통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인 사정 자료는? 정답은 유치돈 요관 개방성입니다. 경요도 전립샘절 제술 후 방광 세척은 수술 부위의 혈전 제거와 방광 내 출혈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유치돈 요관이 막히면 방광 내압이 상승하고 방광 세척액의 유출이 제한되어 하복부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문제 28. 혈액 투석을 위해 동정맥루 수술을 받은 환자의 환측팔에 대한 간호 중재는? 정답은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동정맥류를 통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는 수술받은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혈류를 촉진하고 부종을 줄이며 동정맥류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류가 있는 환측 팔에서는 혈액 채취를 피해야 합니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서는 혈압 측정, 정맥주사 투여를 피해야 합니다. 동정맥류 수술 직후에는 팔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덤벨 운동을 격려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29. 요로감염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 수분 섭취를 격려합니다. 요로감염 환자는 수분을 섭취하여 소변량을 증가시켜 소변을 통해 세균을 배출, 감염의 해결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등목욕은 감염을 악화시킵니다. 항생제 치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완료해야 하며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조기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거나 감염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요로감염 환자는 정기적으로 소변을 보아 세균이 요로에 머무는 시간을 줄입니다. 문제 30. 요추 간판 탈출 환자의 특징적인 사정 자료는? 정답은 다리 뒤쪽이 당기듯이 아파요, 입니다. 요추 간판 탈출증은 척추의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돌출되어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근 증후군은 다리 뒤쪽으로 당김 증상을 유발하고 이러한 증상은 주로 하나의 다리에 영향을 주며 때로는 발끝까지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계항진은 스트레스, 불안, 심장 문제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31. 류마티스관 저염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은? 정답은 벽조목 변형입니다. 벽조목 변형은 손가락의 변형 중 하나로 주로 류마티스관 저염 환자에서 발견됩니다. 부샤르 결절은 골관절염 환자의 중수지 관절에서 발견되는 경골상 결절입니다. 헤베르덴 열절은 골관절염 환자의 지골말단 관절에서 발견되는 경골상 결절입니다. 문제 32. 전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기동성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는? 정답은 무릎 관절에 지속적 수동 운동기구를 적용합니다. 지속적 수동 운동기구는 수술 후 무릎의 회복을 돕기 위해 설계된 장치로 환자의 무릎을 자동으로 부드럽게 움직여 줌.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치유 과정을 촉진합니다. 탄력 붕대는 주로 붓기를 관리하고 지지를 제공합니다. 온스포는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외전 베개는 주로 고관절 수술 후 고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간헐적 공기압박 장치는 혈전 예방에 사용되며 기동성 증진보다는 혈류 개선과 혈전 예방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 33. 하지 석고붕대를 한 환자의 사정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하지의 통증이 점차 심해진 발의 무감각과 저림 족배동맥의 떡박소실. 정답은 석고붕대를 제거합니다. 석고붕대가 너무 꽉 조여 있거나 잘못 적용된 경우 혈류를 방해하고 신경 압박을 유발하여 통증, 무감각, 저림과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손상이나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붓기를 감소시키는 초기 치료에는 냉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상에 걸터 앉아 다리를 아래로 내리면 혈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문제 34. 회전근개복구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환측 어깨 고정기로 외전시킵니다. 어깨 외전의 목적은 수술 부위에 가해지는 긴장을 최소화, 수술 부위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여 염증 및 부종 감소, 어깨를 적절한 위치에 고정함으로써 수술 후 통증을 관리합니다.
문제 35. 수근관 증후군 환자의 정중신경 압박을 확인하는 사정 자료는 정답은 티넬 징후입니다. 티넬 징후는 수근관 증후군이나 기타 신경 압박 상태를 진단할 때 사용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환자의 손목 정중신경이 지나는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서 실시합니다. 만약 환자가 손가락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나 따끔거림을 느낀다면 티넬 징후가 양성으로 간주됩니다. 알레 검사는 손으로의 혈류와 관련된 검사로 주로 손의 동맥 순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커니그 징후는 수막염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신경학적 검사입니다. 상지하수 검사는 어깨 문제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환자가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렸을 때 팔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 양성으로 간주됩니다. 문제 36.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휴식 시에는 숨이 차지 않으나 신체 활동이 증가하면 숨이 참. 맥박 분당 88회, 호흡 분당 22회, 혈압 130에 80. 심실 박출물 47%. 정답은 활동 지속성 감소입니다. 활동 시 호흡 곤란은 심박출량 부족을 시사합니다. 정상 박출률은 55에서 70%이므로 박출률 47%는 심부전 상태입니다. 심박수, 호흡수, 혈압은 안정적이므로 급성 악화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환자의 주요 간호 문제는 심기능 저하로 인한 운동 내성 저하, 즉 활동 지속성 감소입니다. 문제 37. 우혈심부전 환자의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시기로 옳은 것은? 정답은 바나나, 양상추입니다. 우혈심부전 환자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칼륨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 유지를 증가시켜 부종과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준을 조절합니다. 양상추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신선한 채소로 심부전 환자의 식단에 적합합니다. 문제 38.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퇴원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니트로글리세린을 항상 휴대하도록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발작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한 구호 약물입니다. 문제 39. 승모 판형류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활동 시 호흡 곤란, 심한 피로감, 맥박 분당 110회, 호흡 분당 26회, 혈압 90에 60 산소 포화도 90%. 정답은 산소 투여입니다. 환자가 호흡 곤란을 겪고 있으며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보다 낮은 90%이므로 산소를 투여하여 자해 호흡 상태를 개선합니다. 수액은 환자가 탈수 상태이거나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환자가 호흡 곤란을 경험하는 경우 안과위보다는 반좌위 또는 좌위가 필요합니다. 코위관 삽입은 영양 공급이 필요한 경우나 위 내용물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 고려됩니다. 문제 40.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정 자료는? 정답은 중성지방 250 mgdl입니다. 중성지방 정상치는 150mg/dL 이하입니다. 고중성지방 혈증은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등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폐경기 이전에는 남성보다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 5.8%는 정상 범위에 가깝거나 경계선 당뇨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허리둘레 90cm 이상은 복부 비만으로 간주됩니다. 고밀도 지단백질 70mgdl은 정상치입니다. 문제 41.
우혈 심부전 환자에게 스피로노락톤을 투여할 때 관찰해야 할 전해질 불균형은? 정답은 고칼륨 혈증입니다. 스피로놀락톤은 이뇨제로 소변을 통해 나트륨을 배출시키면서 칼륨 배출을 줄입니다. 이로 인해 체내 칼륨 수치가 상승할 수 있으며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 44. 좌심부전 환자의 심박 출량 감소로 확인할 수 있는 우선적인 사정 결과는? 정답은 소변량 감소입니다. 좌심부전에서 심박 출량 감소는 신장으로의 혈류량을 줄이고 신장의 역과 기능이 저하되어 소변 생성량이 감소합니다. 복수는 주로 우심부전과 관련이 있으며 체액이 복강 내에 축적되는 상태입니다. 간비대는 우심부전에서 발생하며 체액이 정체되어 간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의존성 부종은 중력의 영향으로 몸의 가장 낮은 부위에 체액이 축적되는 것, 심박 출량 감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정 결과는 아닙니다. 목정맥 확장은 주로 우심부전에서 관찰되며 혈액이 상체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목정맥이 확장됩니다. 문제 45.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처방받은 협심증 환자의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부작용으로 두통이 생깁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 확장제로 협심증의 흉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약물은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심장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흉통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혈관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약물 사용 초기에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개봉 후 효능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빛과 습기에 민감하므로 어두운 색상의 병이나 특수 포장된 용기에 보관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은 흉통 발생 시 혀 아래에 두고 녹여서 흡수합니다. 흉통 발생 시 첫 번째 복용 후 증상이 지속되면 5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추가로 복용합니다. 문제 46. 부정맥 환자에게 영구적 심장 박동 조율기를 삽입한 후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맥박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합니다. 심장 박동 조율기를 삽입한 환자는 맥박수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경우, 이는 심장 박동 조율기의 설정 조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심장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심장 박동 조율기 삽입 부위는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물에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박동 조율기는 강한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압정이 발생 장치 등 강한 전자기장을 생성하는 장치나 환경에 가까이 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심장 박동 조율기 배터리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합니다. 심장 박동 조율기를 삽입한 후 몇 주 동안은 삽입된 쪽팔에 과도한 운동이나 들어 올리기를 피해야 합니다. 문제 47. 와파린 국제 표준화 비율 INR이 5번 0일 때 투여해야 할 약물은? 정답은 비타민 K입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 의존성 응고인자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항근고 작용을 합니다. INR이 5.0인 경우는 목표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와파린의 항근고 효과가 과도하게 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타민 K를 투여하여 와파린의 항근고 효과를 빠르게 감소시키고 INR 수치를 안전한 범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헤파린은 또 다른 종류의 항근고제로 INR이 높은 상황에서는 출혈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항혈소판제로 이 경우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트로틴은 항콜린제로 항근고 치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프로타민 황산염은 헤파린의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데 사용되며 와파린 중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48. 하지에 말초동맥 폐쇄가 있는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교육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환자의 반응은? 정답은 식사를 할 때 불포화 지방 섭취를 줄여야겠어요. 말초동맥 폐쇄 질환 환자에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 다리를 심장 아래로 내리는 것은 혈액순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말초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할 수 있으며 특히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제 49. 재생불량 빈혈 환자의 수혈 시작 15분 후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오한, 자결감, 소변량 감소, 황달. 1039.4도씨, 맥박 분당 130회, 호흡 분당 28회, 혈압 80에 50mmHg. 정답은 급성용혈 반응입니다. 급성용혈 반응은 수혈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으로 수혈된 혈액이 수혈받는 사람의 면역 체계에 의해 공격받아 파괴되는 반응을 말합니다. 수혈된 적혈구의 급속한 파괴로 인해 환자는 고열, 오한, 빠른 심장 박동, 저혈압, 호흡 곤란, 황달 및 소변량 감소와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분 짐적은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수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며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는 급성 증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기색전증은 혈관 내에 공기가 들어가 혈류를 막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혈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주로 조직이나 장기 이식 후에 발생합니다. 문제 50.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간호 중재는? 정답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여 구강위생을 하도록 합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는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구강 내에 궤양이나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여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구강 내 감염과 출혈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스피린은 항열소판 효과가 있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는 피부와 점막이 예민해지고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신선한 샐러드는 미생물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면역력이 약화된 항암 치료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51. 폐렴 환자에게 적용하는 인공호흡기에서 저압 경고음 low pressure alarm이 울릴 때 간호 중재는? 정답은 인공호흡기 튜브 연결 부위 확인입니다. 저압 경고음은 인공호흡기 시스템 내에서 공기 누출이 발생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호흡기 튜브의 연결 부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튜브에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52. 흉막 삼출 환자에게 흉막천자를 실시할 때 간호 중재는? 정답은 시술 중 기침, 심호흡을 제한합니다. 심한 기침이나 심호흡은 흉막이나 주변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시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흉막천자 시술 시 환자는 보통 앉은 자세를 취하거나 측면을 향해 약간 기울어진 자세를 취합니다. 시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청결한 드레싱을 사용하여 천자 부위를 덮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한 번의 시술로 너무 많은 양의 늑막액을 제거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한 번에 1000에서 1500ml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술 부위를 압박하여 출혈을 최소화하고 누출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문제 53. 만성 폐쇄폐 질환 환자의 1초 강제 호기량이 50%일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정 결과는? 정답은 객담량 증가입니다.
만성 폐쇄폐 질환 환자에서는 기도염증과 기도의 과도한 점액 분비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객담 가래의 양이 증가합니다. FEV1 수치가 50%인 경우는 중증 단계에 있습니다. COPD 환자에서는 오히려 호흡 곤란으로 인해 일회호흡량이 감소합니다. 두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는 결핵 감염을 진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문제 54. 폐렴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적절한 간호 진단은? 목구멍에 가래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잘 나오지 않아요. 청진시 수포음 1037.5도씨, 호흡은 분당 28회, 산소 포화도 91%. 정답은 비효과적 기도 정결입니다. 비효과적 기도 정결은 기도 내 분비물의 축적으로 인해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이는 산소화에 영향을 미쳐 산소 포화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폐렴 환자에게 흔히 볼 수 있으며 기도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간호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자발적 환기 장애는 환자가 충분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문제 55.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1차 항결핵제 투약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약물을 1일 1회 복용합니다. 대부분의 항결핵제는 1일 1회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활동성 폐결핵 치료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항결핵제, 특히 리팜핀은 소변, 땀, 눈물을 주황색으로 변하게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약물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몇 주 이내에 전염성이 사라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염성 감소 여부는 배양 검사 등을 통해 의료 전문가가 평가합니다. 문제 56. 만성 폐쇄폐 질환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간호 중재는? 호흡은 분당 30회, 산소 포화도 91%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결과 폐하는 7.39, 피어2는 78 mmHg, PaCO2는 58, HCO3는 24입니다. 정답은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내쉽니다. 입술 오므려 호흡법은 COPD 환자들에게 흔히 권장되는 호흡 기술입니다. 빠른 호흡률과 PaCO2 상승은 환자가 공기 보유와 과호흡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입술 오므려 호흡법은 호흡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호흡 노력을 줄입니다. COPD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과도한 산소 투여는 이산화탄소를 축적합니다. 문제 57. 적정 용량 흡입기를 사용하는 천식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은? 정답은 입으로 약물 흡입 후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약물을 흡입한 후에는 약물이 폐에 더 잘 도달하고 흡수될 수 있도록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 다음 가능하면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습니다. 대부분의 적정 용량 흡입기는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약물이 에어로졸 형태로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합니다. 흡입 전 숨을 깊게 내쉬어 폐에 공기를 비운 후 흡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야 하며 코로 숨을 들이쉬는 것이 아닙니다. 흡입기를 입에 대고 약물을 분사한 후에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숨을 끝까지 들이마신 상태에서 흡입기를 누르면 약물이 폐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58. 천식 환자의 동맥 혈가스 분석 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나타나는 사념기 불균형은? 폐하 7.48, 피어2 72, PaCO2 30, 피어2 72, HCO3 24.
정답은 호흡성 알칼리증입니다. 호흡성 알칼리증은 호흡이 증가하면서 체내에서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발생합니다. 이는 혈중 폐하를 증가하게 만들며 알칼리증 상태로 이어집니다. 천식 환자에서는 호흡 곤란이나 긴장으로 인해 심호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호흡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하는 7.45를 초과하므로 알칼리증입니다. PaCO2는 정상 범위보다 낮습니다. 이는 호흡성 알칼리증의 징후입니다. 탄산가스의 과도한 배출을 의미하며 이는 보통 호흡이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PaO2도 정상 범위이다. 문제 59. 응급실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의식 수준으로 옳은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불완전함 질문에 대답은 하지만 답에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중얼거림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면 수면에 빠짐. 정답은 졸림입니다. 졸림은 일시적이고 경미한 의식 수준의 저하를 나타내며 강한 자극에는 반응할 수 있지만 자극이 사라지면 다시 졸림 상태로 돌아갑니다. 혼미는 매우 강한 자극에만 제한적으로 반응합니다. 혼미는 더 심각한 의식 수준의 저하를 나타냅니다. 환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보내며 깨어있는 상태와 수면 상태 사이에서 불완전하게 반응합니다. 문제 60. 파킨슨병 환자가 아침 식전 레보도파를 복용할 때 추가 교육이 필요한 환자의 반응은? 정답은 단백질 음식은 아침 식사 때 먹겠어요.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뇌로의 도파민 수준을 증가시켜 증상을 완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레보도파의 흡수와 뇌로의 전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 61. 헌팅턴병 환자가 과다한 불수의적인 움직임과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의사소통 장애를 보일 때 간호중재는? 정답은 환자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헌팅턴병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이로 인해 환자는 불수의적인 움직임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감정 표현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 62. 급성뇌경색 환자의 의식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글래스고 수도 사정 결과로 옳은 것은? 눈뜨기. 통증 자극에 눈을 뜸 말하기.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냄 운동. 비정상적인 굴곡 반응. 정답은 E는 2점, V는 2점, M은 3점, 합계 7점입니다. 글래스고 수도는 환자의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눈을 뜨는 반응, 최상의 언어 반응, 최상의 운동 반응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통증 자극에 눈을 뜸은 GCS에서 2점입니다. 통증 자극에 반응하여 눈을 뜨는 것은 자발적으로 눈을 뜨거나 음성 자극에 반응하여 눈을 뜨는 것보다 점수가 낮습니다. 말하기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므로 GCS에서 2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은 혼잣말이나 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반응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운동은 비정상적인 굴곡 반응은 GCS에서 3점입니다. 비정상적인 굴곡 반응은 정상적인 굴곡 반응이나 명령에 따른 움직임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문제 63. 무의식 상태인 뇌동맥류 파열 환자에게 우선적인 간호가 필요한 사정 결과는? 정답은 뇌조직 관류 저하입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주요 합병증 중 하나는 뇌내 출혈이며 이로 인해 뇌 조직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뇌조직의 관류 저하는 뇌세포의 손상을 초래하고 이는 뇌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는 뇌동맥류 파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무의식 상태인 경우 뇌조직 관류의 유지가 더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의사소통 장애,
무의식 상태의 환자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뇌 조직의 적절한 관류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 64. 세균성 뇌수막염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심한 두통, 목의 경직, 오심, 구토, 선망, 진압력 상실 1039.4도씨, 맥박 분당 108회, 호흡은 분당 24회, 혈압은 140에 90mmHg, 정답은 광범위 항생제 투여입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확진 전이라도 가능한 원인균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한 두통, 목의 경직, 오심, 구토, 선망, 진압력 상실과 같은 증상과 발열, 빠른 맥박 등의 사정 결과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의 수막 특히 연질막과 지주막의 염증을 일으켜 뇌부종과 뇌척수의 흐름 장애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두개내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안과 위 자세에서는 정수리보다 머리가 낮거나 평평하게 놓이면 정맥 환류가 저하되어 두개내압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한 오심과 구토가 있는 경우 구강으로의 수분 공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섭취량과 배설량의 측정은 환자의 수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세균성 뇌수막염 환자는 빛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환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 65. 3차 신경통 환자에게 나타나는 사정 결과는 정답은 면도시 불과 턱의 극심한 통증입니다. 3차 신경통은 얼굴의 3차 신경을 따라 나타나는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통증이 특징입니다. 이 통증은 종종 얼굴의 한쪽에 국한되며 씹기, 말하기, 웃기, 바람이 닿는 것, 면도하는 행동 등과 같이 얼굴에 약간의 자극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도시 턱 부위에 겪는 극심한 통증은 3차 신경통의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문제 66. 다발경화증 환자에게 내릴 수 있는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정답은 감각운동장애와 관련된 배뇨장애입니다. 다발경화증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만성질환으로 신경계의 염증, 탈수초화, 그리고 신경섬유의 손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발경화증 환자에서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방광 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배뇨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발경화증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중독 위험은 일반적인 간호 진단이 아닙니다. 다발경화증은 반사항진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불안정한 혈당 수치의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 67. 갑상샘절제술 환자의 되돌이 후두신경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정 결과는 정답은 목소리 변화입니다. 되돌이 후두신경은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으로 이 신경의 손상은 목소리의 변화나 성대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연하골라는 갑상선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되돌이 후두신경의 손상보다는 수술 부위의 부종이나 기타 수술 관련 합병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강직은 주로 부갑상선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칼슘 수치의 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입 주위 무감각. 입 주위 무감각은 갑상선절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되돌이 후두신경 손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부갑상선의 손상이나 제거로 인한 저칼슘 혈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68.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안구돌출증에 대한 간호 중재는 정답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합니다.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한 안구돌출증은 눈의 노출을 증가시켜 눈이 건조해지거나 외부 자극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자외선 및 바람과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구 돌출증으로 인해 건조해진 눈의 인공 눈물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시 머리를 약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안과 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문제 69. 뇌하수체 절제술 환자의 수술 직후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정답은 요비중 관찰입니다. 뇌하수체 절제술 후 환자는 뇌하수체 기능의 변화로 인해 전해질 균형과 수분 균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균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또는 뇌하수체 후엽 기능 부전으로 인한 단요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체내에 과도한 수분이 유지되거나 과도한 수분이 소실되는 상태. 요비중은 체내 수분 균형과 직접적으로 관련. 코풀기 격려는 뇌하수체 절제술은 종종 경비강 접근법을 사용하여 시행됩니다. 수술 후 코를 세게 풀면 수술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 합병증을 유발. 일부 뇌수술 후에는 두개 내압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머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뇌하수체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때때로 스테로이드 대체 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 70. 소리를 증폭시키는 보청기 사용으로 청력이 개선될 수 있는 난청은? 정답은 전도성 난청입니다. 전도성 난청은 외이나 중이의 문제로 인해 소리가 뇌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종종 귀지, 감염, 중이염, 이소골의 손상 또는 변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이러한 경우에 소리를 증폭시켜 뇌로 더 많은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독성 난청은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난청으로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중추성 난청은 뇌의 청각 처리 중심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난청으로 보청기로는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능성 난청은 실제 청력 손실 없이 청력 손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심리적 또는 정서적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보청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뇌 또는 청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보청기가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전도성 난청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